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내지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천국의 사과라고 부르고요. 이태리에서는 황금 사과라고 부르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사랑의 사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는 집은요, 위장병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것이 붉어지면은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5대 재배 작물이라 그러면 벼, 밀, 옥수수, 감자, 콩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그 5대 작물 외에 식재료로 쓰이는 여섯 번째 최대의 작물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도마도지요. 네, 도마도입니다. 네. 원래 감자도 그렇습니다만 도마도도 안데스 산지가 원산이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럽의 16세기,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부터 수십 년 후에 이제 그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네, 근데 유럽에서 감자는 그럭저럭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착을 잘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도마도는 웬일입니까?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유럽에서. 이유는 그 감자도 솔란이라는 독성 때문에 감자에 푸르게 되는 부분 줄기나 또는 햇볕을 받아서 감자에 푸르게 되면은 솔라닌이라는 그 독성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도도 이제 도마도 말고 그 줄기나 잎에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독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럽인들은 가지과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예, 가지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성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그 배척받은 것은 너무나 빨갛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빨간색이 왜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건 역사적으로 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그린 벽화도 빨간색으로 그렸고요. 또 기원 전에는요, 빨간색은 일반 대중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황제의 컬러였기 때문에. 원래 빨간색이 색깔의 기원입니다. 즉 빨간색, 이제 칼라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칼라란 말은 콜로라도란 말에서 칼라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의 붉은색에서 칼라가 나왔습니다. 칼라는 원래부터 붉은색을 이제 지칭했던 겁니다. 그 붉은색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속죄의 피, 붉은 피로 속죄를 함으로써 붉은 피가 붉은 색깔의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칼멘이 그 동백꽃을 물고 그 아주 꽃구 요염하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동백꽃, 붉은색 동백꽃이죠. 자, 붉은색은 이렇게 유혹의 칼라다. 또는 좀 캐릭터가 이상한 것은 붉은 고양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을 갖다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가 너무 붉으니까 역시 배척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2세기가 지나면서 겨우 이제 인정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인정받으면서 미국으로 다시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셈인데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배척을 받아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시식회를 가지면서 보급에 굉장히 애를 써서 미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18세기에 이제 그
케찹, 미국의 그 케찹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케찹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도마도가 재빨리 이제 그 유럽에서 자리 잡은 곳은 이제 그 당시에는 스페인령이었던 나폴리 왕국, 지금의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나폴리 있지 않습니까? 나폴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관상용으로 오랫동안 기르다, 오랫동안이라는 게 2세기입니다. 기르다가 드디어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나폴리 왕국이 특별히 그때에 그 기근으로 고생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배척을 하던 관상용으로 기르는 도마도 그 이판사판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도마도를 스파게티의 소스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나폴리탄이라는 스파게티인데요. 파스타죠. 그러니까 파스타인데 거기에 이제 도마도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주로 이제 거리 그 식품입니다. 거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싼 노동자들이 싼 그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이 파스타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피자였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에 씨가 없는 토마토가 이제 나오죠. 네. 우리 이제 여러분 딸기에 하나 실험을 해서 딸기의 그 표면에 있는 그 볼록볼록한 그 씨를 제거하면은 과육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씨에서 옥신이라는 물질이 과육이 비대해지는 물질을 생산한다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근데 이제 그 꽃에다가 옥신을 뿌리면은 그 과육이 이제 자라는데, 요즘에는 계량종이 나와서 단일 결실, 수분이 필요 없는 거죠. 옥신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단위 결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씨가 없는 그 계량종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단 도마도에 관한 얘기뿐이 아닙니다만, 도마도 안에 씨가 왜 발아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씨가 열매 속에서 발아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 뿌리면 3, 4일이면 발아하는데 왜 도마도 안에서는 발아하지 않느냐? 네. 씨가 원래 발화를 할 때는 호흡이 격렬해집니다. 많은 그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씨앗 도마도 속에서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마도 속에 지읍이 엄청 고농도라서 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이죠. 물 같은 게 있긴 있지만 물은 아니다, 이거. 물 부족 현상. 세 번째로는 과육 속에는 발화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과일에도 해당되는 겁니다만은, 네, 발화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발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가끔 도마도가 터지는 열과 현상이라고 그러죠. 도마도가 터지는 건 뭐냐? 만약에 물을 심하게 뿌려주면은 그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됩니다. 대책은 비를 맞지 않게 한다거나 물을 줄 때 아주 신경 써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예, 재빨리 물을 주고 적당한 시기에 수확해야 된다. 이게 열과 현상을 막는 방법입니다. 네. 그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그 이유가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 이 도마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강한 빛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열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비를 직접 맞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기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도마도가 한 그루에 17,000개가 수확한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한 그루가 무려 30평이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면서 17,000개의 도마도를 생산했다 하는 건 굉장히 이건 수경 재배를 한 것입니다. 일반 밭에서 이제 기른 것으로서 기네스북에는 1,355개의 도마도가 열렸다 한 그루에서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도마도가 붉어지면은 의사 얼굴이 창백해진다 하는 것은 도마도가 그만큼 영양이 좋으니까 도마도를 먹는 계절이 되면은 환자가 없어진다,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마도가 보통 우리 과일이나 꽃잎에는 이 안토시아닌이나 캐로티노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물질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도에는 하나도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아주 붉은색을 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라이코펜이 그 붉은색을 내는데 우리가 붉은색은 일반 포유류는 붉은색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만 붉은색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붉은색을 보면 굉장히 그 식욕이 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네. 원천적으로 식물에는 빨간 색소는 없습니다. 이제 캐로티노이드나 그 안토시아닌이나 라이코펜과 모두 이제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요. 그 다른 색소입니다. 그 다른 색소로 붉게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도가 과일인가 채소인가 하는 것은 유명한 재판이 있었죠. 그 어떤 수입업자가 당시에 미국에서 과일은 관세가 없고 채소는 관세가 있는데 재판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과일인가 채소인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은 아무래도 텍스가 관세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소다 하고 판결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과일이나 채소나 하는 것은 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한다 그러면 1년 생 식물에서 나는 것은 채소다. 그 다음에 다년생에서 나는 것은 과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바나나는 그러면은 과일인가 채소인가. 바나나는 1년생 풀은 아니죠. 다년생 풀이니까 다년생 풀에서 나는 것은 과일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나가 풀이라고 어떻게 풀과 나무는 또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식물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요. 바나나는 풀이다. 풀이냐 나무냐, 초본이냐 목본이냐 구별하는 것은 초본은 그 겨울눈이 없는 겁니다. 1년생 초본은. 그다음 2년 다년생 초본은 겨울눈이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거나 없는 것 그것은 초본이고요. 겨울눈이 지상에 있는 것은 목본입니다. 뭐 이렇게 식물학적으로 구분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도마도는 왜 익혀서 먹느냐 하는 거죠. 도마도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 항산화 물질 지난번에 제가 자외선 이야기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 가열할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많이 가열해서 익혀서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